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 아나운서 김동원입니다.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가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서아시아센터는 서아시아 내 정치, 경제, 종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전쟁과 권위주의로 위기에 빠진 중동의 현안에 대해 학생과 전문가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연대와 공감의 장이 됐습니다. 장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시민사회의 힘과 미래 출간 기념 북토크가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로 서아시아 내 정치 및 경제 현안을 분석하며 깊이 있는 학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출간된 아시아연구소 총서 기초연구 시리즈 27번째 책인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출간을 기념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됐던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이후 서아시아 센터에서 2년 만에 출간된 두 번째 저서입니다. 행사의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전쟁, 탄압, 희생 등으로 이미지화했던 중동을 시민사회라는 참신한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라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북토크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책의 공동저자 12명 중 총 9명이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1부와 2부의 사회는 각각 서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이자 책의 공동저자인 한하은, 안소연 님이 맡았습니다. 아시아연구소 HK 조교수인 구기현 교수는 중동의 시민사회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란 질문을 던지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1부 발표는 책의 목차 순으로 각 챕터를 저술한 저자들이 간략하게 책 내용과 연구 배경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1부 중동 시민사회의 태동과 발전의 제3장을 저술한 안소연 연구원은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시리아 화이트 헬멧을 연구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제2부 저항의 상징으로서 시민사회의 제6장을 저술한 황의연 박사는 이라크의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독특한 체제를 살펴보며 중동에서 시민사회가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를 고찰했습니다. 2부에는 국제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연사를 초청하여 저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시사점에 대한 평가를 나눴습니다. 구정은 연사는 앞선 공동저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책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며 중동 혹은 아랍 시민의 국가를 넘어선 연대 움직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북토크 행사는 전쟁과 권위주의 등으로 형성된 위기의 중동 이미지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중동 시민사회의 모습을 확인하는 값진 자리가 됐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시민사회라는 연대와 공감의 장을 조명하며 책의 제목처럼 중동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학술 행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SB 뉴스 장예원입니다. 우리 학교가 글로벌 인재학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글로벌 인재학부는 외국인 학생 유치와 캠퍼스의 국제화라는 목표 속에서 탄생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학부 신설 과정 속에서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다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학교가 외국인 학생 유치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재학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는 학생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단위로 이듬해 9월부터 학부대학 소속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입학생들은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해 3학기 동안 기초 교양교육과 한국어 교육,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서울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2022-2040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캠퍼스 국제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국제협력본부를 국제처로 승격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인재학부 신설 추진 보도가 나왔을 당시 학교 측은 해당 학부가 아직 논의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은 2027학년도 글로벌 인재학부 신설 추진이 비교적 갑작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글로벌 인재학부 관련 기사를 접했을 때만 해도 학교 측에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는 입장이어서 학부 신설은 다소 시간이 걸릴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2027년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공지나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번 학부 신설 과정에서 학생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학내 의견 조회에서 학생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학부 신설 논의 과정에서도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글로벌 인재학부 설립 대응 TF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은 국내 학생교육, 국제학생교육, 국내 학생복지, 국제학생복지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장문형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설문 결과 국내 학생교육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재학부 설립으로 자원이 편중되거나 기존 학생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일 학생 의견서를 작성해 대학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글로벌 인재학부 설립 대응 TF와 교무처장 간 면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학내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위원회 참관 등을 통해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도 지난 설문조사 후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재차 면담을 진행하였고요. 그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학 본부가 학생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거나 학생 사회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수합해서 대학 본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와 캠퍼스 국제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글로벌 인재학부. 하지만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SB 뉴스 한다인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학교 사범대 12동에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새맞이 오픈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오픈 세미나의 주제는 학교 안의 노동, 학교 밖의 노동,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로 학교 안팎의 노동 실태와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 등을 조명했습니다. 1부에서는 학교 밖의 노동 현안이, 2부에서는 우리 학교 내의 노동 현안이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뤄지며 학교 안팎의 노동이 서로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와 참석자들 사이에 질의응답과 조별 토론이 진행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비서공은 이번 새맞이 오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학내외 노동 현안에 대한 연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4년 주기로 총장 선거가 실시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림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제29대 총장 선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선거의 존재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이에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제29대 총장 선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단과대 학생회 대표회 의장을 맡았던 의과대학 이강준 학우가 맡았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을 비롯해 정책 만족도 조사와 앙케이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 뉴스 아나운서 김동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